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을 먹고 나서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TV를 보다가 어느새 잠들어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뭔가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졸리면서 밤에 누우면 오히려 잠이 잘 안 옵니다. 분명히 낮에 잤는데 밤에는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좀 무리했나 봐.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지.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을 딱 한 번만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낮에 졸린 것, 낮잠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뇌가 무언가를 알리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낮잠이 늘어날 때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낮잠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치매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가족 이름을 못 떠올리는 것, 방금 한 말을 또 하는 것,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는 것. 대부분 기억력이 나빠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이 나빠지기 훨씬 전부터 다른 곳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수면입니다. 기억력 문제가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수면 패턴이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이 얕아지거나 그리고 낮잠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매의 첫 번째 신호는 기억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의 변화, 특히 낮잠의 증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낮잠이 늘었다고 해서 모두 치매인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낮잠이 늘어나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밤에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밤잠이 얕아지고 몸은 낮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낮잠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뇌 깊은 곳에는 아주 정교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스스로 낮과 밤을 구분하는 생체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밤에는 깊이 쉬는 건강한 리듬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잠이 얕아집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집니다. 뇌가 밤새 충분히 쉬지 못했으니 몸은 낮에 다시 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낮잠이 늘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더 잠이 안 옵니다. 밤잠이 또 얕아지면 다음날 낮잠이 다시 늘어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뇌의 시계가 한번 흔들리면 이 사이클을 혼자 힘으로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시계는 왜 흔들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뇌의 특정 부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깊은 잠에 필요한 물질이 감소합니다. 이 변화가 치매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낮잠이 늘어나는 것,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의 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위험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낮잠이 1시간을 넘는 경우입니다. 20분, 30분 정도의 낮잠은 오히려 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뇌의 수면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후 3시 이후에 자는 낮잠입니다.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잠을 더 방해합니다. 자면 잘수록 밤에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하루에 여러 번 잠이 드는 경우입니다. 오전에도 졸리고, 점심 후에도 졸리고, 오후에도 또 졸립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졸음이 반복된다면 뇌가 밤사이 전혀 충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낮잠이 늘어났나요? 예전에는 낮잠을 거의 안 잤는데 요즘 들어 매일 자게 됐나요? 그 변화 자체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숫자보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살펴봐 주세요. 이 변화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낮잠이 늘어나고 있어도, 수면 리듬이 흔들리고 있어도 정작 본인은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다르게 느낍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TV 보다가 자꾸 주무세요. 아버지가 낮에 계속 누워 계세요. 밤에는 오히려 잠을 못 이루시는데 낮이랑 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부모님께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별거 아니야. 이 장면이 많은 분들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그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영상이 그 변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할 때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최근 들어 낮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낮잠은 뇌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오후의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실제로 짧은 낮잠이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낮잠은 어떤 낮잠일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20분에서 30분 이내, 오후 2시 이전, 매일 비슷한 시간. 이 세 가지를 지킨 낮잠은 뇌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낮잠은 이렇습니다. 1시간이 넘는 낮잠, 오후 늦게 자는 낮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낮잠, 그리고 최근 들어 갑자기 늘어난 낮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낮잠. 예전에는 낮잠을 안 잤는데 요즘 들어 매일 자게 됐다. 예전에는 20분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1시간이 넘어간다.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 이랬나? 이 질문에 아니요, 요즘 들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대답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의 수면 시계는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당장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리듬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주세요. 날씨가 좋은 날이라면 잠깐 밖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뇌 시계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뇌는 지금이 아침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16시간 뒤에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 하나가 하루 전체의 수면 리듬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낮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 30분, 가벼운 스트레칭, 집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낮에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에너지가 소비되면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밤잠이 깊어지면 낮잠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수면의 질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세요. 피곤한 날도 주말도 되도록 같은 시간을 지켜주세요. 뇌 시계는 규칙성을 가장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면 뇌는 그 시간에 맞춰 잠들 준비를 미리 시작합니다. 반대로 매일 다른 시간에 누우면 뇌 시계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햇빛 보기, 낮에 몸 움직이기, 매일 같은 시간에 눕기. 이 세 가지를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낮잠이 늘어나는 변화, 걱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을 때 몸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넘겨버립니다.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신호는 묻혀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신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가족 중에 낮잠이 부쩍 늘어난 분이 계신다면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말을 걸어주세요. 어떻게 주무시는지 여쭤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낮잠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밤잠이 예전보다 얕아지지는 않았는지,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빛, 낮의 움직임, 일정한 취침 시간.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의 리듬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낮잠이 밤잠을 망치는 이유, 그리고 수면 리듬이 무너졌을 때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